네, 글로벌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키워드는 IT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바로 네.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IT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그러면 향후 혁신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꽤 바뀔 것 같은데 우선 방향성부터 제시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신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혁신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네. 좀 더 높고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이제는 뭐 예전만큼 만족할 만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혁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정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혁신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선진국 시장 내에서는 네. ICT 쪽에서 뭐 혁신이라고 할 건 없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홈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홈 서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배달해주는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우리가 생활 밀착형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ICT 자동으로 서비스. 조작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도 이제 일부 되는 부분은 있죠. 근데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집안의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안의 내부 상황을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서 뭐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조절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 기관의 2016년에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의 전망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높은 것은 홈 시큐리티 측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TT 비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법상으로도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된 홈 메디칼, 즉 집에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홈 오토메이션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살펴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AT&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프라고 하는 상품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밖에 있을 때 집의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집에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렇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기술들은 한 $39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라이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하에 서비스 기업들,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에 이런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밀고 있는 4G 서비스의 속도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이 가전기업인 하이얼 같은 경우에는 에어박스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 에어박스는 통합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인데 이 기기 자체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기에서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어컨의 온도를 맞춰주고 공기청정기의 그 청정도를 보면서 스스로 공기청정도와 온도를 이 에어박스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기기가 현재 가전제품 쪽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쪽에서도 뭐 스마트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별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뭐 스마트 TV라든지 뭐 스마트 냉장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세탁기 같은 것들을 좀 꾸준하게 내놓고 있죠. 그래서 네. 가전업체 쪽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런 플랫폼을 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런 서비스 기업들은 네.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기업이 뭔가 서비스를 해놓고 여기에 너희들이 맞춰와라라는 개념. 가전제품들도 제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당신이 맞춰 쓰시오라는 개념이라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조명이라든지 TV라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스마트 기기들뿐만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서비스, 이외 스마트카와 같은 다양한 경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서비스 개념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나의 라이프 사이클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어떤 서비스를 런칭해 줄 거냐. 또 애플의 서비스가 나의 삶을 얼마나 더 편하게 만들어 줄 거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네.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다른 쪽은 자신들의 상품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 서비스 기업, 하드웨어 기업이 모두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시장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 자체는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면은 하드웨어 쪽 시장도 더 짚어주시죠. 하드웨어 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이제 스마트 기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의 방향성이 지금은 말 그대로 히트 상품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죠. 네. 뭐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또 갤럭시 시리즈가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쪽에서 스마트 패드 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 모듈러라는 거죠. 부품을 표준화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오픈 그 소스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이 관련돼 있는 모든 설계도를 다 노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드 파티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런 규격으로 모든 업체들이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당연히 비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측하고 있는 뭐 $100 미만의 스마트폰의 탄생이 너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아라 프로젝트는 얼리 어답터를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마트 세상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내놓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JT의 에코 모비우스라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라와는 약간 다른데 아라는 전체적인 틀 외에 나머지는 모두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스스로 조립할 수 있는 반면 네. JT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만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든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카메라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카메라만 바꿔 낄 수 있게 하는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한 1년 내에 스마트폰을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한 자원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에코 개념으로서 특정 부품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형태의 제품도 나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트렌드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미비하긴 합니다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거나 스마트폰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로 만든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터가 조금 더 정교해지면 아마도 웬만한 스마트폰 부품들은 스스로 이제 가정에서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네. 지금 정말 비싼 옷들은 브랜드화된 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부티크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고급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의 부품을 썼지만 어느 부티크에서 만든 그 제품이 정말 최고의 가장 높은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서드파티 쪽에서 싼 가격에 만든 그런 제품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제품들은 좀 더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혁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모든 경쟁 업체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현재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네. 그림을 보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미 2012년부터 생산량, 출하량 기준으로 신흥국이 량을 넘어섰고 빠른 성장 속도도 이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스마트 기기 확산은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전망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익 전망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가격대별로 보면 여전히 삼성이 세계 1위입니다. 하이엔드 쪽에선 애플이 1위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이 부동의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이머징으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삼성의 점유율은 이제는 높아지기보단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선진국은 결국은 하드웨어 확산은 어렵다. 그렇다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서 네.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를 넓혀나가는 구간이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누가 먼저 만들고 시장에서 고착화시켜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거냐가 핵심이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양질의 제품들을 과연 공급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과 그다음에 핵심 부품주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네. 이런 종목군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